그 보수 통합 문제, 예, 김 위원장님. 그리고 내년 총선의 구도를 예를 들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이 보수 통합된 어떤 보수의 이 양강 구도로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감히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보는데 쉽진 않죠. 예. 게다가 이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저게 통과될까 안 될까. 만일 통과된다면 통합은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목표로 한 오히려 보수 쪽에서 뭐 몇 개의 정당이 더 생겨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년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이번 총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굉장히 그 구도 자체가 불안정한 구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아주 복잡한 구도 속에서 저는 치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감이 자꾸 듭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선 지금 당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해도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가 거의 끝날 때 돼봐야 그 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논의로 그때서야 이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박근혜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총선 전에 나올 것이다, 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메시지를 뭐 보낼 수 있다. 어쨌든 이 박근혜라는 이 변수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많은 분이 걱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분열 구도가 더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통합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간접적인 메시지라도 그 통합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뭉쳐야 한다든지 이런 뭉쳐야 한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고,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런 구도로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판단력은 저는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총리 지명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나름 그 판단이 있으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실 분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또 오히려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메시지가 아주 간접적인 메시지라도 저는 있어야지 통합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있어야 있는 게 통합에 좋다. 아주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실 분은 이제 아니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통합을 재촉하는 뭐 그런 뭐 말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위원장님이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탄핵을 포함해서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근혜라는 인물을. 인물평을 하기에는 제가 좀 그렇고요. 인물평을 지금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자체가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근데 왜 이렇게 안 풀어, 좀 말하자면 좀 더 자유롭게 풀어줘도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 역사에 좀 이런 일들은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 여러 가지 잘못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만이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다 작용을 하는 거. 지금 우리 또 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이게 그게 사람의 잘못인지 제도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 참모들의 잘못인지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고 지도자를 지낸 사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역사에 우리 대통령이 계속 앞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지금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그 불행해지는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다 불행하게 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인 고민을 좀 해야죠. 정치인들끼리는 서로가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뭐 공격적인 언사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학계가 됐든 뭐 언론이 됐든 어디선가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그게 될까부터 그래서 선출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기까지 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죠. 아침 9시 집에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게 보통 평소에 같으면 30분 걸리는 길인데 오늘도 1시간 걸리고 내일도 1시간 걸리고 모레도 1시간 걸리고 계속 걸려. 그렇게 되면은 30분이 아니라 이게 30분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마다 불행한 이런 그 결과가 반복될 때는 그게 대해서 왜 그럴까에 대한 구조적인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우리 국정 운영 체계에 대한 고민, 권력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 그렇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지금 국정 운영 체계 전반이.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정당제도. 제가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참 경험하고 있는 일 중에 야, 이거 꼭 우리 정치가 이래야 되나 하는 거 아주 작은 겁니다만 정당의 당원을 자발적으로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진성당원. 자발적으로 나의 이 당에 정말 당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기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당에서 경선 구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당원을 모으러 다닙니다. 모집을 해야죠. 친인척, 동창, 동기 다 동원해서 다니죠. 근데 그분들은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누가 가가지고 하기 싫은데 가입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은 누가 대신 내주는 사람도 있고 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으면 가입하기 싫은데 가입해야 되거든요.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거 하나에서부터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당들이 없어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말하자면 좋은 인재를 갖다 영입하고 경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전부 국민을 갖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어떤 그 마음의 그 부담을 진짜 그런 걸 주면서 하는 정치를 그것을 민주정치라는 이름 아래 경선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맞나? 예? 그 이런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정말 전부 불행해지는 데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가 우리 국가에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문제에 천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김 위원장님 좀 개인적인 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오늘 뭐 언론도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대구에 뭐 수성갑 지금 김부겸 의원 지역인데 거기에 김 위원장님이 출마 뭐 한다. 뭐 사실상 뭐 그렇게 나왔던데. 지금 아직까지 제 입으로 뭐 제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를 출마한다 안 한다를 아직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대구를 자주 내려가고 또 대구 분들 자주 만나고 대구에서 그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오셨잖아요. 초중고 대학까지를 이제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뭐 부모 형제가 거기 다 사셨고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아직 형제들이 다 수성구에 다 살고 있고 이제. 수성이에요? 수성갑 지역입니까? 이제 동생은 갑 지역에 살고 누님은 을 지역에 살고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을 지역에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도 또 옛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의 지금 이 균형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소위 진보 정치와 좌파 정치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정치나 우파 정치가 지금 약세를 띠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진보 좌파 정치의 기반은 이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 이념 세력과 또 그 다음에 운동 세력 또 그 다음에 여러 뭐 시민사회 세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노동 세력까지. 그런데 이제 보수는 이제 대구 경북을 비롯한 이제 영남을 기반으로 한 데다가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받쳐줄 텐데 이분들은 맥을 못 추거든요.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역 기반으로서의 그 대구 경북도 최근에 와가지고 대구 경북과 영남 지역이 정치적 위상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보 보수의 저는 균형이 안 맞고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조국 사태 같은 것도 결국은 그 피해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정부 여당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안 맞추면 그만큼 우리 정치가 파행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 지역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복원을 해서 그 복원을 해야지만 자유한국당도 좀 중심이 잡히고 또 그다음에 보수 정치가 제대로 가리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관건은 최순실 사태 이후에 영남 정치 지도자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뭐 상처를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기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첫발이 우리 그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의 균형을 이루는 첫발이 바로 영남권에서 잠재적 지도자군이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에서 일단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대구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수성갑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저도 부정은 못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거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수도권에 의석이 많이 걸려 있는데 야권에서 여러 뭐 소위 말하는 빅네임들 큰 인물들이 나올 텐데 그 바람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바람을 일으켜주거나 해야지 수도권에 좀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당연한 의무 아니냐. 수도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남권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지도자 군이 여기저기서 나와주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영남권에서의 새로운 리더 그룹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쪽에 좀 방점을 더 찍고 계신 걸로 들립니다. 저한테는 수도권보다는. 그 뭐 이번 달 말에 출판기념회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출판기념회도 출판기념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예, 정해진 것도 아니고 형식도 그렇게 뭐 말하자면 요란스럽게 할지. 뭐 소위 여러 사람이 와서 축사 뭐 한 10명이 하고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요. 조용히 예,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쓴 책을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좀 그 의미가 손상당하지 않게. 그 저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일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전혀 탈정치. 그러니까 주제가 좀 신선하더라고요. 신선하다기보다는 뭐 제가 평생 생각했던 것들을 적은 겁니다. 예. 출판기념회를 하시게 되면 그게 곧 출마 지역으로 해석이 될 텐데요. 서울시도 할 수 있고 서울과 대구에서 다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솔직한 심정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요. 제가 어디서 어떤 정치를 하든 그 정치인으로서 만일 계속 그 인생을 산다면 대구 경북의 지지를 좀 얻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숨김없이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어디를 가 있더라도 저는 제 고향에서 저한테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고 출마하게 되면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전국 변수가 지금 워낙이 복잡합니다. 뭐 오늘도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심지어 뭐 해체하는 수준에 해체하고 다시 모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중앙일간지에 그냥 전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당 소속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니까 12월, 1월, 2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지금 굉장히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보기 힘들었을 정도의 복잡한 구도 내지는 혼란스러운 구도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2월 1월 때까지는 누구도 특히 그 좀 지도급 인사들은 누구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말을 쉽게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상황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